항상 새로운 지식의 최전선에서 다각적인 시각을 갈망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영국 라피타 시스템즈의 공식 보도자료, 항공우주 전문 매체 기사들, 마지막으로 업계 내부의 시각을 아주 날것 그대로 담아낸 익명의 항공 소프트웨어 심층 분석 텍스트까지 싹 다 모아봤습니다. 진짜 업계 최전선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끌어모은 셈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저희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막 교차 검증하면서 내린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이 기체 상용화의 진짜 열쇠, 그리고 경쟁사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무기는요, 그 화려한 비행 이면허 숨겨져 있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검증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에비오닉스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 기업인 라피타 시스템즈. 이 둘이 최근에 맺은 파트너십 발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흔한 기업들끼리 B2B 소프트웨어 업무 협약 맺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뉴스잖아요. 그렇게 보이기 딱 쉽죠. 근데 이 자료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로 쫙 엮어보면요. 이게 차세대 항공산업 전체가 지금 당면한 가장 끔찍한 병목 현상을 어떻게 말 그대로 박살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 병목 현상을 박살낸다. 네, 오늘 우리는 이 파트너십이 그냥 업무 효율성 좀 좋아졌다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한 기업의 거대한 경제적 해자로 작동하게 되는지 그 맥락을 꼼꼼히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 거대한 해자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일단 우리가 타게 될 이 미래의 기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그 전통적인 비행기들 있잖아요. 조종사가 조종관을 확 당기면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죠? 네, 그 물리적인 힘이 쇳줄이나 복잡한 유압 장치를 통해서 날개로 직접 전달되는 구조였잖아요. 완벽하게 기계적인 연결이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연결이죠. 근데 조비가 만드는 기체를 포함해서 요새 나오는 최신 EVTOL들에는 그런 물리적인 쇳줄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싹 다 사라졌죠. 네, 조종사의 아주 미세한 조작들이 전부 다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고요. 100% 컴퓨터가 모터랑 로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이른바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비행기라기보다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컴퓨터인 셈인 거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진짜 엄청난 혁신입니다. 무겁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다 빠지니까요. 근데 이게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자 동시에 무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규제기관인 미국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포입니다. 아, 공포라는 단어까지 쓰실 정도인가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처럼 기계적인 결함이 우려되면 그냥 쇳줄을 2배로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백업으로 유압장치를 하나 더 달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튼튼하게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완벽하게 컴퓨터 신호로만 움직이는 기체라면 어떨까요? 기체를 제어하는 그 수백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 중에서 단 한 줄, 정말 그 단 하나의 논리 회로에 예상치 못한 버그가 숨어 있다면 기체가 그 즉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그대로 수직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백업 시스템을 달아놔도 소용이 없는 게 그 백업 시스템조차 똑같은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오류에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버그니까. 그래서 FAA는 이 하늘을 나는 컴퓨터를 통제하기 위해서요. 인류가 고안해낸 소프트웨어 안전 기준 중에서 정말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아, 그 가혹한 잣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출처 자료에 딱 등장하는 DO718C라는 규정이군요. 네, 아주 악명 높은 규정이죠.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딱 발생했을 때 그게 기체랑 승객한테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DAL이라고 부르던데 디자인 어슈런스 레벨. 이걸 E부터 A까지 5단계로 시각적으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 순서대로 올라가죠. 네, 가장 낮은 DAL E 번급은 비행 중에 그냥 기내 엔터테인먼트 모니터가 탁 꺼지는 정도. 그러니까 승객 안전에는 영향 없음 수준이에요. 영화 보다가 좀 짜증나는 정도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 D, C, B로 쭉쭉 올라갈수록 경미한 부상에서부터 심각한 부상으로 위험도가 확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장 꼭대기, 이 DAL A병급은 오류가 나면 곧바로 기체의 완벽한 통제 상실, 그리고 다수의 사망자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파멸적인 위험을 다루는 핵심 시스템에 부여가 되더라고요. 파멸적, catastrophic.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죠. 조비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인 쇳줄 같은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이 가장 끔찍한 DAL-A 등급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DAL-A 등급을 통과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뜻이죠. 전혀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가 코드를 막 짜고 테스트를 몇 번 쓱쓱 돌려본 다음에 버그 없네요. 일단 출시합시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쓰다가 문제 생기면 다음날 업데이트 패치 배포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DAA는 그런 사후 대처를 단 1%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겠죠.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실제 코딩, 그리고 최종 테스트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적으로 무결하다는 것을 규제기관의 완벽한 문서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수학적으로 입증한다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극한의 예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혹은 다른 어떤 시스템과 막 충돌하더라도 절대 오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개발 단계에서 100% 보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와, 자, 하나씩 좀 풀어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업계 내부자들의 심층 분석 텍스트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툭 던집니다.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에러가 뜨나 안 뜨나 보는 게 아니라 수학적 증명을 요구한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청취자님들이 이 수학적 증명이라는 게 현장에서 얼마나 사람 숨막히게 하는 작업인지 좀 직관적으로 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출처 자료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그 논리 연산 예시 좋죠. X는 A, 그리고 괄호 열고 B 또는 C,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의 일상적인 비행 상황에 한번 빗대어 보겠습니다. 자, X를 비행기 엔진 켜기라고 해볼게요. 엔진 점화. 네. 그리고 A는 조종사 탑승 완료, B는 오른쪽 문 닫힘, C는 왼쪽 문 닫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종사가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양쪽 문 중에서 하나라도 닫혀야 엔진이 켜지는 아주 간단한 로직인 거죠. 엄청 단순한 조건이네요. 그렇죠. 만약 이게 일반적인 테스트라면 그냥 조종사를 앉혀보고 문을 탁 닫아본 다음에 엔진이 부릉하고 켜지는지만 확인하고 끝날 텐데 이 DAA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MC 리시 테스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한다고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그 예시가 MCDC의 핵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어떤 식인가요? 일반적인 테스트는 원하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면요. MCDC는 변경 조건 결정 커머리지라고 해서 각각의 세부 조건이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독립적인 영향이요? 네, 방금 호스트님이 드신 예시에서 규제 당국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엔진이 절대 켜지지 않는다는 걸 완벽히 증명해와라. 무조건 안 켜진다는 걸 증명해라. 그러면 엔지니어는 B와 C,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열린 상태를 특정한 값으로 딱 고정해둡니다. 그리고 오직 A의 상태, 즉 조종사가 앉아있냐 아니냐만 참에서 거짓으로 바꿨을 때 엔진 작동 결과가 정확히 반대로 툭 바뀐다는 것을 데이터로 다 입증해야 돼요. 아, 문 닫힌 건 그대로 두고 조종사 유무만 바꿨을 때 결과가 변하는지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B, 그러니까 오른쪽 문에 대해서도 따로 다 증명해야 하고요. C, 왼쪽 문에 대해서도 따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 증명해야 합니다. 와, 잠깐만요. 지금 이 비행기를 움직이는 제어 시스템이 수백만 줄의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양이죠. 그럼 그 수백만 줄의 코드 속에 얽혀 있는 수천, 수만 개의 and, or, not 같은 조건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독립적인 변수로 놓고 모든 경우의 수를 테스트해서 문서화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V모델 개발 과정에서 요구사항 짜고 코딩 다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려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 짓을 전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현기증이 확 나네요. 이건 약간 비유를 하자면 뭐랄까 한 10만 피스짜리 거대한 직소 퍼즐을 맞추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주 끔찍한 퍼즐이죠. 네, 그냥 그림을 예쁘게 완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퍼즐 조각 하나를 제자리에 딱 놓을 때마다 내가 이 조각을 왜 하필 여기에 넣었는지, 이 조각의 뾰족한 모양이 옆에 있는 다른 조각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만 페이지짜리 엑셀이나 워드 문서에다가 일일이 타이핑해서 기록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에 코드를 테스트하다가 오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코드 딱 한 줄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줄만 다시 테스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코드 한 줄을 수정하면 그 코드랑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많은 논리 회로들의 MCDC 테스트를 그냥 처음부터 싹 다 다시 해야 합니다. 아, 엑셀 문서를 아예 새로 써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게 엔지니어들이 DLA를 무덤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과거에 수많은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테스트 케이스를 사람이 일일이 직접 누르로 화면 보면서 확인하고 엑셀에 데이터 손으로 입력하고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요? 아니,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인데 실수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엑셀에 숫자 하나 잘못 치면 실수죠. 그럼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테스트를 돌려야 하는 겁니다. 무한반복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코드를 짜는 시간 자체보다 이 코드가 무결하다는 걸 FA에 증명하는 그 서류 작업 과정에 수십 배의 시간하고 수백 명의 인건비가 갈려나갔다는 거군요. 엔지니어들의 영혼이 갈려나가는 병목 현상의 끝판왕인 셈이죠.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벽이 기체의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나 배터리 성능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었네요. 바로 이 고통스럽고 지루한 증명의 늪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수작업의 늪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상용화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을 때 조비 에비에이션이 판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조비가 아예 이 퍼즐 맞추는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치트키를 꺼내든 거잖아요. 조비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 여기서 빛을 발하죠. 조비가 원래 2021년부터 협력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코스타리카에 주요 거점을 둔 에비오닉스라는 회사인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 회사 역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22년 5월에 아예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립니다. 아예 내 식구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근데 이 에비오닉스라는 회사가 이력이 대단해요. 무려 35년 동안이나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FAA 인증, 특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끔찍한 DO178C 같은 까다로운 검증만 전문적으로 파고든 진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더라고요. 그 복잡한 인증 역량을 외부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시간 끌지 않고 그냥 회사 내부로 100% 흡수해버린 아주 공격적인 행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네. 조비가 에비오닉스를 품은 게 일종의 신의 한 수를 위한 푸석이었다면요. 이번에 출처 자료에 나온 영국 라피타 시스템즈와의 파트너십 발표는 그 포석을 마침내 치명적인 무기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사건입니다. 라피타 시스템즈, 이 회사의 정체가 뭔가요? 왜냐하면 라피타 시스템즈는 방금 우리가 그토록 끔찍하다고 무덤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MCDC 커버리지 분석과 방대한 테스트 증빙 데이터 생성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세계 1위 수준의 자동화 툴로 알아서 처리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 자동화요. 사람이 엑셀 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한다? 맞습니다. 에비오닉스가 가진 35년의 노하우는 무엇을 어떻게 규제에 맞춰서 테스트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라피타의 자동화 엔진이 딱 결합되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테스트를 실행하고 완벽하게 문서화까지 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수백 명의 비싼 엔지니어들이 엑셀 띄워놓고 막 눈 비벼가며 밤새워서 몇 년씩 증명해야 할 그 10만 피스짜리 퍼즐 맞추기 작업을 아주 강력한 자동화 엔진의 통째로 맡겨버린 거네요. 수작업으로 산을 깎아내다가 갑자기 거대한 자동화 굴착기를 끌고 온 격이죠. 진짜 통쾌한 반전이네요. 출처에 포함된 양사 임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 시너지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막 묻어나거든요. 네, 발언들이 아주 강렬하죠. 라피타의 CCO 제이미 에어가 이 만남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위험성 항공 우주 프로젝트를 향한 공동의 목표로 맺어진 논리적 결합이다. 그리고 에비오닉스의 GM 토머스 페렐은 딱 못을 박더라고요. 가장 까다로운 DALA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인증 경로를 제공하게 되었더라고요. 규제의 벽이 너무 높다고 남들처럼 징징대는 대신에 그 벽을 가장 빠르고 합법적으로 부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왔다는 명확한 선언으로 들립니다. 경쟁사들이 아직도 곡괭이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터널 파고 있을 때 조비는 자동화 터널 굴착기로 뻥 뚫어버리고 있는 거네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차세대 항공기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가장 크고 불확실한 리스크, 그러니까 과연 FFOA 인진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리스크를 사람의 직관이나 노동력의 영역에서 완벽히 통제 가능한 시스템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님을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죠. 겉보기에는 그냥 엔지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지루한 소프트웨어 검증 뉴스 같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기술적 협력에 만들어낼 실제 비즈니스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 자동화 시스템이 조비 그리고 EVTOL 산업 전반에 가져올 그 비즈니스적인 함의를 어떻게 딱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효과로 이 판도의 변화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시장의 가장 큰 불신인 타임라인을 현실화해준다는 점입니다. 아, 타임라인. 상용화 시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많은 EVTOL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2026년을 상용화 목표 연도로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투자자들은 속으로 늘 의구심을 품고 있거든요. 과연 저 짧은 시간에 그 깐깐한 FFOA 인증을 다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당연히 의심스럽죠. 아까 말한 그 무덤 같은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조비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가장 큰 장애물인 소프트웨어 규제 검증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킬 확실한 무기를 확보한 겁니다. 남들이 수작업 검증의 늪에 빠져서 일정이 기약 없이 쫙쫙 지연되고 있을 때 조비는 약속한 스케줄에 맞춰서 남들보다 빨리 FAA 형식 증명을 받아낼 확률을 극대화한 거죠. 이거 시간 단축된다는 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곧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보통 이 업계의 신생 기업들이 상용화도 하기 전에 막 엄청난 수의 고급 인력들 갈아놓으면서 인건비로 투자금을 그냥 싹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불태워버리죠, 말 그대로. 그럼 이 지점이 자연스럽게 전문가님이 말씀하실 두 번째 함의인 현금 연소율, 그러니까 벌레이트 감소와 바로 직결되겠네요.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DALA 검증에 투입되어야 할 그 수백 명의 최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수년치 막대한 연봉. 그걸 라피타의 자동화 툴이 알아서 대체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조비의 런웨이, 즉 투자 자금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체력과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주 탄탄해지는 거죠. 아무리 기체 기술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예뻐도 인증받기 전에 통장 잔고가 마르면 회사는 그냥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엄청난 자본이 집약되는 이 항공산업에서 검증 과정의 자동화는 단순히 일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조비의 재무적 체력을 든든하게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야, 방패 튼튼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제가 이 전체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크게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함의입니다. 이거는 수비적인 방어를 넘어서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한 공격 카드거든요. 공격이요? 조비의 자회사인 에비오닉스가 단순히 조비 내부의 기체 검증 프로젝트만 전담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업계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까지 에비오닉스가 조비가 만든 기체 딱 하나만 전담해서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 엄청난 35년 노하우랑 강력한 자동화 툴을 다른 경쟁 회사들한테도 돈을 받고 서비스를 빌려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에비오닉스는 지금 자사 기체뿐만 아니라 다른 신생 드론 기업들이나 후발 EVTOL 기업들에게도 빠르고 저렴하게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한 전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피타의 세계 최고 수준 자동화 툴과 35년의 짬바이브, 노하우로 똘똘 뭉친 에비오닉스는 이제 차세대 항공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DALA 인증을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대체 불가능한 업계의 원스톱숍으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하는 곳이 된 거네요?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거대한 FAA 규제의 벽 앞에서 엑셀 켜놓고 막 좌절하면서 울고 있을 때 결국 누구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에비오닉스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겠죠. 살려달라고. 바로 그겁니다. 이는 에비오닉스의 자체적인 B2B 매출 증대로 직결되고요. 지분을 100% 소유한 모기업 조비 입장에서는 연결 재무제표에 아주 긍정적인 새로운 현금 창출원이 떡하니 생기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와, 이거 진짜 무서울 정도로 영리한 전략이네요. 조비는 단순히 자신들이 달려갈 뻥 뚫린 고속도로를 남들보다 쾌속으로 뚫는 데 그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속도로만 뚫은 게 아니죠. 그 고속도로 초입에 더불어 아예 자기들 이름으로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워버린 거군요. 경쟁사들이 수작업 규제에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톨게이트 비용을 두둑하게 내면서 조비 자회사의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경쟁사가 인증을 받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조비가 돈을 버는 거죠. 네, 경쟁사의 그 눈물나는 상용화 시도 자체가 역설적으로 조비의 재무 상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화려한 비행 시연 영상들 뒤에서 조비는 이 자동화 툴과 베테랑 집단을 딱 결합해가지고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깊은 해자를 파놓고 있었네요. 이렇게 전체 맥락을 짚어보고 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있잖아요. 무엇이 미래 항공산업을 진정으로 지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하고 서늘하게 나옵니다. 명확해지죠. 우주선처럼 빠르고 유려하게 빠진 기체의 디자인도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막 환호를 자아내는 화려한 수직 이착륙 영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세대 항공산업을 장악할 진짜 권력,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백엔드 인프라. 교제 당국이 요구하는 그 파멸적인 끔찍할 정도로 가혹한 생명 직결 무결성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또 그 고통스럽고 지루한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자동화해서 자기 회사 내부로 완벽하게 내재화한 기업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스스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통찰력 빛나는 요약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도 이제는 확연히 다른 시야를 가지셨을 겁니다. 앞으로 언론에서 막 드론 택시 뉴스나 화려한 영상이 나올 때 기체의 모양이나 배터리 용량 같은 겉모습보다는 저 회사는 저 무시무시한 FA의 DRA 인증 과정을 대체 뒤에서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 걸까 하고 훨씬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죠. 만약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모든 거대한 기계 시스템에서 이런 극한의 수학적 자동 검증이 하나의 필수적인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말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일상으로 훅 들어올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나 아니면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거대한 AI 전력망 인프라 같은 곳에도 이와 똑같은 수준의 기호율 8C의 버금가는 가혹한 수학적 검증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 자율주행이나 AI 전력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기업들이 나와서 저희 AI가 수백만 시간 동안 딥러닝으로 도로주행 학습을 마쳐서 완벽히 안전합니다 라고 말로만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자동차를 통제하는 그 수천만 줄의 AI 코드, 신경망의 논리 하나하나를 수학적으로 완벽히 독립성을 증명해내야만 비로소 도로주행이 허가되는 시대 말입니다. 야, 그거 진짜 소름 돋는 미래인데요. 그 엄청난 기술적 검증의 장벽을 마주했을 때 과연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현재의 거대 빅테크들이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조비와 에비오닉스처럼 그 혹독한 규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부숴버릴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 툴을 손에 꽉 쥐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인프라 규제 기업들이 세상을 통제하게 될지 그 미래의 패권 이동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입니다. 코딩 실력 자체가 권력이 아니라 그 코드가 무결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자동 증명해내는 능력이 곧 세계를 통제하는 기술 권력이 되는 시대. 오늘도 이렇게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던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을 딱 짚어내고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이면의 거대한 신실을 발견해 나가는 이 과정. 오늘 탐구를 통해 화려한 혁신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기술의 단단한 뼈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조금은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참으로 위대하고 치밀한 과정의 가치를 재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